안녕하세요. 학원입니다. 몇 달 전에 이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악성고객 5명이 열차표를 5년간 29억 원어치나 사서 그중 99%를 환불했다는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열차표를 29억 원어치나 샀다니 감이 안 잡히네요. 이를 이해하기 쉽게 1인당 그리고 년 단위, 월 단위, 일 단위로 나누면 하루에 5만 원이 넘는 기차표를 16장씩 샀다가 환불하는 행동을 하루도 빠짐없이 5년 동안 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놓고 봐도 이해가 안 되기는 하지만 통장에 1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사실 이런 짓을 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이쯤에서 저는 갑자기 뜬금없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코레일톡에 나와 있는 기차 좌석 전부 다 사면 혹시 얼마일까라고요.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하루 동안 전국에 다니는 모든 열차의 편수와 운임, 좌석수를 알아야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열차가 한 번 운행할 때 얼마를 버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타는 열차는 KTX 초기형 열차입니다. 총 20량에 길이는 388m, 좌석은 955석입니다. 이 열차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 운행할 때 전 구간의 운임은 일반실 59,800원, 특실 83,700원입니다. 여기에 일반실 좌석수는 862석, 특실 좌석수는 93석이니 여기에 운임을 각각 곱해서 합쳐보면 총 5,933만 1,7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즉 주말같이 승객이 많은 날 코레일은 20량 KTX를 한 번만 운행해도 6천만원 가까운 운임을 챙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열차 한 대가 이 정도이니 KTX, ITX, 무궁화호의 모든 운임을 다 합하면 얼마일까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평일 기준 하루에 운행하는 코레일 열차는 총 706편으로 좌석 공급량만 약 31만 석 정도에 그 운임을 모두 더하면 약 130억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즉 기차표를 전부 사버리는 방식으로 전국의 철도망을 하루 동안 마비시키려면 13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니 큰돈이네요. 물론 이건 모든 열차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석으로 운행한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코레일이 실제로 열차를 운행해서 하루에 버는 돈은 이보다는 당연히 적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무튼 이 130억을 열차 종별로 살펴보면 KTX 108억 9,775만원, 새마을 등급 11억 388만원, 무궁화호 8억 7,043만원, ITX 청춘 1억 1,748만원으로 KTX가 열차 편수나 좌석 공급량, 그리고 운임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이 KTX의 압도적인 운임을 비율로 따지면 84%로 KTX의 좌석 공급량은 전체의 67% 정도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KTX가 확실히 좌석 수 대비해서도 수익이 높은 열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0억 원 이상을 벌 수 있는 KTX 좌석이 가장 많이 공급되는 노선은 단연 경부고속선입니다. 경부고속선에서는 하루에 86편의 고속열차가 투입되며 이는 호남고속선의 2배 수준입니다. 게다가 호남고속선에는 연량짜리 KTX 산천의 투입 비율이 높지만 경부고속선은 산천에 비해 거의 1000명 가까이 수송할 수 있는 KTX 초기형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코레일은 경부고속선 하나에서만 하루에 45억 원 가까운 매출을 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심지어 이건 서울에서 부산까지 순수하게 고속선만 타는 KTX만 계산했을 때 그런 것이고 수원이나 구포 같은 기존선 경유도 포함하면 이는 57억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경부고속선과 경부선 일부 구간만 운행해도 전체 여객 수입의 44% 정도를 챙겨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코레일이 공기업이어서 다행이지 아마 옆나라처럼 민영화되었다면 그냥 경부, 호남선만 남기고 나머지 노선들은 다 폐선시켰을 것 같기도 합니다. 새마을 등급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마을 등급은 하루에 112편이 운행하며 이는 KTX의 약 3분의 1 수준이지만 전체 운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8% 정도로 KTX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전체 편수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이제 처음 운행한 지 10년이 넘은 ITX 새마을보다 재작년에 처음 운행을 시작한 ITX 마음의 운행 편수가 1.4배 정도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임으로 살펴보면 ITX 새마을이 새마을 전체의 53%를 차지해 ITX 마음 38%, 장항선 새마을로 9%를 제끼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ITX 새마을은 6량이고 ITX 마음은 4량이기 때문인데요. 머지않아 6량짜리 ITX 마음이 실제 운행에 투입되고 전체 편수도 늘어나면 아마 새마을 등급에서 마음이 차지하는 운임이 앞으로는 1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무궁화호입니다. 무궁화호는 새마을 등급과 같이 기존선을 운행하지만 새마을 등급이 들어가지 않는 시골 단선 선로까지 구석구석 누비는 열차입니다. 이런 무궁화호의 전체 편수는 213회로 새마을 등급의 약 2배입니다. 그러나 무궁화호는 객차의 노후화로 인한 단계적 폐차로 인해 객차 수가 많이 줄어들어 현재는 경부선을 제외하면 사실상 다수의 노선에서 주량짜리 무궁화호는 흔한 일이 되었으며, 또 낮은 운임으로 인해 무궁화호가 전체 운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에 그쳤습니다. 이는 새마을 등급을 합한 수치보다 1%포인트 낮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궁화호 열차 한 대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행하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요즘 경부선 무궁화호는 5량입니다. 5량에 강량당 72석이니 총 좌석수는 360석, 전 구간 운임은 28,600원이니 이를 곱하면 1,029만 6천원이 나옵니다. 아까 경부고속선 KTX가 한 번 운행하면 5,933만원 정도를 벌 수 있다고 했으니 코레일 입장에서는 당연히 KTX의 운행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KTX 건표가 무궁화호에 비해 빡센 이유가 드러납니다. 무궁화호 승무원이 건표를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실제로 KTX는 원래 비어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이 앉아있는 경우 승무원의 집중 타겟이 됩니다. 부정승차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석도 건표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을 벗어나면 의뢰 승무원이 열차 내를 한 바퀴 돌며 표부터 요구합니다. 그러나 무궁화호 입석은 다릅니다. 무궁화호 입석에서 건표를 당해본 적은 저는 없었고, 사람이 좀 많다 싶으면 아예 승무원이 열차 내를 돌아다니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금방 내릴 승객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고속철도 승객은 한 번에 장거리를 가는 데다가 운임도 비싸니 무궁화호 승객에 비해 비싼 티켓을 들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건표의 필요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KTX를 타는 승객 한 명은 평균적으로 얼마를 이동할까요? 이건 철도통계연보의 한 부분인 거리별 여객 수송 실적입니다. 이동한 거리에 따른 승객 수가 열차별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수치들을 종합해보면 KTX 승객은 평균적으로 230km를 이동하며 무궁화호 승객은 평균 83km를 이동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KTX의 킬로미터당 임의를 곱해보면 KTX 승객의 평균 티켓 값은 36,200원, 무궁화호 승객의 것은 5,400원 정도가 됩니다. 즉 KTX에서 부정승차자 한 명을 잡는 것이 무궁화호에서 한 명을 잡는 것보다 6.7배는 더 효율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기차 좌석의 운임을 모두 더하면 130억 원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봅시다. 그렇다면 코레일이 실제로 좌석 판매를 통해 버는 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철도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코레일의 여객 수입은 하루에 75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아까 130억 원에서 팔지 못한 좌석이나 각종 할인 등을 제외하고 제가 계산에 넣지 않은 관광열차의 수입도 더한 결과죠. 여객 수입에 더해 화물 운송 수입이나 각종 수입을 더하면 총 매출은 170억 원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철도 운영은 매출 원가, 즉 유지비가 더 들기 때문에 2023년 기준으로 하루에만 약 13억 원씩 손해가 난다고 합니다. 1년으로 따지면 4,700억 원이나 나는 거죠. 손해가 너무 커서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누적 부채는 21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에 코레일은 올해 하반기에 열차 운임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초기 목표대로라면 현재 59,800원인 서울 부산 간 KTX 운임은 한 7만원 정도로 인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열차표를 예매했다 반환할 때 드는 위약금은 몇 주 뒤인 5월 28일부터 실제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의 승차권의 경우 원래는 출발 전날까지만 반환하면 위약금이 400원이었지만 인상 후에는 전날 반환해도 운임의 5%를 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처럼 전체적인 위약금 자체가 기존의 2배 정도로 인상됐으니 이제부터는 주말에 기차표를 사실 때에는 좀 더 신중하게 구매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차 좌석을 전부 다 사면 얼마가 드는지부터 시작해 KTX 건표가 빡센 이유, 그리고 코레일이 실제로 얼마를 버는지 등 잡다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